나이 들면 무언가 바뀔 줄 알았다. 세상의 소리에 덜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않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칭찬에는 안도하고 비난에는 움츠린다. 여전히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쏠리고 한순간의 평가에 나를 의심한다. 세월이 쌓여도 그 감정은 쉽게 마모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타인의 판단에 신경 쓰는 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알 수 없다. 냉정하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좋은 인상, 괜찮은 평가, 그 모든 것에 집착하면서도 그 기준이 얼마나 흔들리는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 남들의 기준은 불확실하다. 환경, 기분, 감정,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바뀌고 쉽게 잊힌다. 그 위에 삶을 세우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기분이 오르고 자존감이 무너진다면 그 삶은 남의 손에 쥐어진 인형과 다르지 않다. 인정받기 위해 애쓸수록 우리는 점점 더 외부에 기대게 된다. 자기 확신은 줄어들고 스스로를 믿는 힘은 약해진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이 들리든 스스로를 지켜내는 감각이다. 그 감각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인생이 깊어질수록 반응은 줄고 침묵은 늘어난다.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만난다. 세상이 주는 말보다 내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 그 질문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나이 든다는 것의 본질이다. 성공한 인생이란 더 많은 이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더 적은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기를 원한다. 무난하고 실망시키지 않고 언제나 배려할 줄 알고 도움이 되며 불편한 감정은 드러내지 않는 사람. 사회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조용히 맞추고 무리 없이 어울리고 의견보다는 분위기를 먼저 살피는 사람. 그런 태도가 마치 성숙의 징표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했다. 평판을 중시하는 삶은 결국 타인의 노예가 되는 길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일종의 자발적 감옥이다. 스스로를 문제없는 사람으로 포장하는 순간 모든 감정과 말은 검열된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참지 말아야 할 순간에도 참게 된다. 그 과정에서 피로는 쌓인다. 내가 누구인지보다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해진다. 인간관계는 편안함보다 기대와 역할로 채워지고 점점 나라는 존재는 흐려진다. 결국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리해서라도 버텨달라는 기대일 수 있다. 무너지지 말고 실망시키지 말고 늘 괜찮은 얼굴로 있으라는 요구. 그 기대를 외면하지 못하면 자신의 한계를 부정하게 된다. 감정은 억눌리고 분노는 안으로 향한다. 그렇게 무너지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자아다. 누구의 기대도 더는 당신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기를 멈춰야 비로소 진짜 인간다운 관계가 시작된다. 예전엔 참지 못했던 말들이 이젠 자연스레 입안에서 멈춘다. 억울해도 말하지 않고 서운해도 표현하지 않는다. 그게 성숙이라 믿는다. 덜 말하고 덜 기대하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의 미덕처럼 여겨지니까. 하지만 정말 그런가? 말을 줄인다는 것이 곧 더 나은 인간이 되었다는 증거일까? 혹은 그냥 포기한 건 아닐까?
애써도 달라지지 않을 거란 체념,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냉소,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가 입을 닫게 만든 건 아닐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해받으려는 욕망과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절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존재라 했다. 말을 아낀다는 건 단지 조심스러워졌다는 뜻이 아니다. 그 안에는 지침이 있고 단절이 있고 이제는 기대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결심이 숨어 있다. 그래서 묻고 싶다. 지금의 침묵은 평온인가, 단념인가, 지혜로운 인내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납작하게 만드는 자기 부정인가.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억누르며 타인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삶은 겉보기엔 원만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분열을 키운다. 사소한 무시에도 마음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억눌러둔 감정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튀어나온다. 말을 삼키는 버릇은 처음엔 조심스러움에서 시작되지만 지나치면 결국 자기 감정의 감각을 잃게 된다. 내가 뭘 느끼는지도 모른 채 그저 괜찮은 표정만 반복하게 된다. 성숙이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아차리고 때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줄이지 않는다. 대신 필요한 순간을 알고 그 순간엔 피하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조용한 이유, 그게 당신을 보호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을 지워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한다.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길 바라고 스스로의 노력이 무시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 욕망은 자연스럽고 정당하다. 문제는 그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다. 존중은 타인으로부터 받아야만 완성된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욕망을 외부에 내맡기게 된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믿는 기대에서 비롯된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더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사소한 무시에 깊이 다친다. 존중받고 싶다는 말은 결국 나를 이렇게 대해달라는 무언의 요청이고 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언제나 높다. 문제는 존중을 바랐던 마음이 이해받지 못할 때 곧바로 분노나 위축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나를 무시했어라는 생각은 생각보다 더 깊은 감정의 균열을 만든다. 그러나 타인은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행동한다. 그 기준은 당신의 가치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당신의 내면과는 무관하게 반응한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타인의 판단에 존엄을 걸까?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받아내려 할수록 왜곡된다. 진짜 존중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했으니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이 연결은 잘못된 논리다. 존중이란 스스로를 과하게 포장하지 않으면서도 누구에게도 스스로를 깎아 넘기지 않는 자세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타인의 말과 태도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존엄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 당신을 가볍게 보는 사람의 시선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본질이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주 그런 생각이 든다. 나만 이 자리에 멈춘 것 같다. 비슷한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이 더 나은 자리,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패배감이 고개를 든다. 누구는 가정을 꾸렸고, 누구는 승진했고, 누구는 여유롭게 살아간다. 그 비교의 목록 앞에서 자기 삶은 늘 미완성처럼 느껴진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는 인간을 가장 어리석게 만든다고 했다. 우리는 타인의 결과만을 보며 그 과정의 시간, 조건, 우연을 간과한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삶의 전체를 해석하고 그에 맞춰 스스로를 평가절하 한다. 비교는 항상 결핍을 낳는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며 부족을 느끼고 더 나아간 사람을 보며 초조해진다. 그러나 비교의식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스스로를 왜곡하고 남의 삶조차 오해하게 만든다. 지금 당신이 뒤처졌다고 느낀다면 그건 단지 속도의 차이일 뿐이다. 그리고 속도는 결코 삶의 질이나 본질을 결정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빠르게 도착했지만 그만큼 빨리 지치기도 한다. 누군가는 늦게 출발했지만 더 단단한 중심으로 나아간다. 삶은 선착순이 아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타인의 기준으로 판단한 삶은 결국 끝까지 만족을 줄 수 없다. 당신이 비교하는 삶의 바깥에는 당신만이 경험해온 시간과 감정이 있다. 그 고유함을 지우는 순간 삶은 쉽게 흔들린다. 진짜 뒤처짐은 남보다 느린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불신하는 것이다. 자신을 놓치고 사는 것, 그게 가장 깊은 실패다. 지금 당신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비교의 언덕에서 내려와 당신 삶의 속도와 발자국을 다시 바라봐야 할 때다. 그 자리가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명히 나를 깎아내리는 말이었고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아니, 열지 않기로 했다. 그 순간의 침묵은 참는 것이 아니라 무력감에 가까웠다. 말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고 이야기를 꺼내봤자 더 피곤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어리석은 자와의 논쟁은 그 자체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그 말은 회피가 아니라 싸움이 아닌 통찰을 택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감정은 다르게 반응한다. 무시당했다는 감정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서 존재의 근본을 건드린다. 내가 여기 있어도 상대는 날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차가운 분노로 남는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적어도 무시당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회는 강한 자에게는 조심하고 약해 보이는 자에겐 쉽게 무례해진다. 무시란 결국 상대가 나를 동등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런 선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다면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감정을 소비할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결과일 수 있다. 모욕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때때로 최고의 자존이다. 존엄은 소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릴 수 없는 내부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그 침묵이 반복될 때 내가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참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스스로가 무시당해도 당연하다는 내면의 합리를 만들게 된다. 그 순간 자기 존엄은 안쪽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무시당한 감정은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상대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기 안에서 그 모욕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괜찮다고 넘기는 것은 결코 괜찮은 방식이 아니다. 당신이 할 일은 상대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일이다. 그 상황에서 왜 침묵했는지, 그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이 조금씩 강해진다. 침묵이 자기 방어가 될 수 있도록, 그 침묵이 나를 갉아먹지 않도록. 무시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무너지게 두는가, 아니면 단단하게 쌓아가는가. 그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어떤 말은 듣고 흘릴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말은 짧아도 깊게 남는다. 특히 지적은 그렇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말이었을 뿐인데, 내가 틀렸다는 한마디였을 뿐인데, 그 이후로 종일 마음이 무겁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좀 다릅니다. 단순한 말들이 마음속에 오래 남고 반박도 못하고 맞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기분이 가라앉는다. 그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왜 우리는 틀렸다는 말 앞에서 이렇게 오래 흔들리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자기 판단이 곧 자존의 일부로 고착된 존재라 보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걸 실패처럼 여기고 지적을 자아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인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실수를 짚을 때 그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나를 어떻게 작게 만들었는지를 먼저 느낀다. 지적은 객관의 언어지만 우리는 감정으로 반응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보다 틀렸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적하는 사람의 태도나 톤에 따라 그 말은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라 인격적 무시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조금이라도 날카로웠다면 그 말 뒤에 깔린 감정까지 짐작하게 된다. 그러니 지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건 관계의 뉘앙스이고 존재의 크기를 가늠받는 자리이며 때로는 우위와 열등이 교차하는 신호다. 사람은 누구나 옳고 싶어 한다. 실수는 있어도 무능해 보이고 싶진 않다. 틀릴 수는 있어도 틀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진 않다. 이 작은 차이가 지적을 견디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렇다. 축적된 연륜은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고정된 판단에 덫이 되기 쉽다. 많이 살아온 만큼 틀리면 안 된다는 무의식이 더 강하게 작동한다. 그래서 지적은 실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적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오류를 수치가 아니라 정신의 유연함으로 여긴다.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지적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 이 태도는 자존심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누군가 당신에게 뭔가를 바로잡으려 했다면 그 말이 맞든 틀리든 당신 존재의 전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다. 당신은 어떤 지적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 전체를 살아온 사람이다. 지적은 당신을 줄이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더 넓은 시야를 만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 말 앞에서 불편해진 마음, 그건 당신이 아직도 성장 중이라는 증거다. 분명 사소한 말이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누군가는
기억조차 못할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을 뒤흔든다. 왜 그렇게 신경이 쓰였을까? 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은 견디기 힘들다.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이 더 싫어진다. 왜 나는 늘 이렇게 민감할까? 왜 저 말 하나에 이토록 흔들릴까? 왜 대수롭지 않게 넘기질 못할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자신의 자아, 이미지에 끊임없이 매달리는 존재라고 본다. 우리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매번 확인하려 한다. 문제는 그 시선이 불쾌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 내 존재를 위협받는 듯 느낀다는 점이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 줄이 단지 언어로 끝나지 않고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감각으로 남을 때 우리는 그 반응 속에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왜 하필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씩 그 장면을 다시 돌리고 말의 뉘앙스를 해석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했는지를 분석한다. 그러나 진실은 대부분 단순하다. 상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당신의 감정만큼 그들은 신중하지 않았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상대의 말은 당신을 향한 섬세한 판단이 아니라 그저 그 순간의 기분이나 습관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을 곧장 받아들인다. 반응하고 상처받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의심한다. 지나치게 반응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을 외부의 평가에 내맡기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할수록 타인의 말은 더 쉽게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자신이 싫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이다. 나는 지금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진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다. 이 자각이 있어야 비로소 흔들림이 줄어든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상을 그렸고 내가 왜 그 상에 갇혔는지를 돌아보는 일. 그것이 진짜 자기 성찰이다. 무심한 말에 상처받는 건 약한 게 아니다. 그 상처를 의식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삶이 약한 것이다. 지금 당신은 충분히 감정의 결을 인식하고 있다. 이미 반 이상 거기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다. 모든 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비교하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날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존감은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균열이다.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우리는 흔히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고 성과나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며 소속이나 관계로 위안을 받으려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한다. 자존의 근거를 외부에 두는 순간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해진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자존감의 흔들림은 대부분 타인의 기준에 너무 오래 노출된 결과다. 남과의 비교,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틀, 관계 안에서 반복되는 인정 욕구,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바깥으로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감각을 잃게 만든 것이다. 스스로를 작게 느낄수록 우리는 외부의 확신에 기대려 한다. 그러나 그런 확신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누군가의 칭찬은 다음 날엔 사라지고 성과는 금세 당연한 것이 되고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보다 당신의 역할에 더 관심을 둔다.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무엇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 기준이 타인의 시선이라면, 그 잣대가 사회적 스펙이라면 당신의 내면은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존감은 나는 괜찮다는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의 나도 견딜 수 있다는 감각에서 시작된다. 즉, 잘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틀리고 어설플 때에도 스스로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자존의 진짜 힘이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람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잘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 애씀은 자기 회복이 아니라 자기 부정일 때가 많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기준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려 들 때 그 기준은 언제나 외부에 맞춰져 있다. 진짜 회복은 설득이 아니라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나는 지금 부족할 수 있다. 나는 지금 무기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이 간단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이다. 강해 보이는 사람은 많다. 크게 말하고 논리로 무장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앞에 선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의외로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열망이 곧 불안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조용한 자만이 스스로를 통제한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무시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지적받아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외부의 평가보다 자기 내면의 기준에 더 충실하고 불완전한 상태의 자신도 감정 없이 받아들인다. 단단함은 강함이 아니다. 흔들려도 돌아오는 복원력,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진짜 힘이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 단단함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지켜야 할 건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흔들려도 괜찮은 당신의 내면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길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